또 상황. 제가 이제 항목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다 보니 상황, 건강, 능력은 하나로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아. 건강이 안 좋아요. 근데 예전에 소시적에 내가 건강했을 때 정말 막 산도 정말 거뜬히 올랐다 내려올 수 있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을 때가 있는 그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 먹어서 몸이 힘드니까 그 젊었었던 그 시절이 참 그립다 이럴 때도 있고요. 또는 엄마 아빠랑 또 뭐 이렇게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집도 부유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좋았던 시절들이, 과거에 좋았던 시절들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재에 와서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그때 너무 그리워. 그때는 우리 가족이 행복해서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초라하다. 또는 뭐 어떤 그때 내가 정말 능력이 참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너무 초라한 나의 모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시절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리움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좀 씁쓸한 감정이겠죠? 안타까운 감정. 자, 그 다음 냄새, 후각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리움의 영역입니다. 후각은 일단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그 엄마 품에 안겼을 때의 그 냄새, 기억이 납니다. 엄마의 냄새, 그리고 또 내 아가의 냄새. 우리 저희 딸은 결혼해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애착 인형이 침대 머리맡에 있더라고요. 제가 물론 버리지 않았죠. 예, 딸의 애장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곰돌이 인형, 토끼 인형 있어요. 조그만 거. 그거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딸이 결혼해서 저희 손자가 태어났을 때 손자 장난감을 주었는데 딸이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 침대 머리맡에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갖고 놀았을 때 그 냄새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빨아서 보관해 두지를 않았어요. 언제든지 꺼내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런 냄새라든가 또 어떤 냄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되는 그리운 냄새가 있나요? 가족끼리 처음 해외여행이라고 괌을 갔어요. 가족끼리 간 첫 해외여행지였습니다. 갔는데 공항에 내렸는데 우리 인천공항처럼 아주 크고 잘 지어진 공항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공항에 내려서 짐을 찾아오고 캐리어를 가지고 나가는데 훅 하고 들어오는 그 더운 나라의 그 냄새가 우리나라에서 맡아볼 수 없는 그 냄새가 확 들어왔습니다. 비단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나중에 저희 아이들하고도 남편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해요. 저 또한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맡을 수 없는 그런 냄새. 또는 숲속에 나갔는데 숲속을 누군가와 같이 좋은 사람이겠죠? 뭐 싫은 사람은 아니겠죠. 좋은 사람이랑 걷는데 그 숲에서 나는 그 피톤치드의 냄새는 당연하고 어떤 구간을 통과할 때 특별하게 나는 특정한 어떤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냄새, 그 냄새의 어떤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요. 또 여러분들도 기억이 날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거실에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엄마가 준비해 주시는 아침 식사 냄새. 그것이 그때는 몰라요. 눈 비비고선 그냥 엄마 오늘 아침 뭐야? 뭐 이러거나 오늘 아침 뭐 먹어야 또 그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투정을 부린다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한 냄새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른이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것들이 다
그리운 추억이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자기 엄마가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 그 엄마가 들었을 때 그 몸에서 그 나는 그 비린내, 자기가 그 냄새가 너무 싫어서 엄마 들어오자마자 손 좀 씻어. 씻어도 그 엄마의 몸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는 가시질 않았다고. 그 냄새가 너무나 싫었다고. 또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일용노동직으로 막노동을 하시면서 그냥 무거운 걸 쥐고서는 온몸에 땀범벅이 돼서 그 땀 냄새가 나는 그 채취가 너무나 끔찍하게 싫었다고. 그때는 모르죠.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어느 날 지나고 나면 그러한 것들이 다 그리움으로 피어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움이라는 거는 알게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몽글몽글하게 피어나는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리움이 꼭 저는 그래요. 그리움이 꼭 슬프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슬프면 슬픈 감정대로, 또 즐거우면 즐거운 감정대로 그 그리움을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푸르른 날, 서정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네, 시는 전문을 다 읽어야 또 시의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저작권의 문제로 좀 중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그러니까 요즘처럼 장마철이라 꿉꿉하고 또 하늘이 잔뜩 찌푸리고 흐려있는 요즘 이런 때 상상을 해보세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벅차고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날,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맑고 청아한 날인데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는 이런 감정,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요. 이게 그리운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운 사람 그리워하면서 슬퍼하자, 이 푸른 날 슬퍼하자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저 가을 꽃자리에 초록이 지쳐 그러니까 울긋불긋 단풍이 드는 이 아름다운 때에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워하는 사람을 한창 애절하게 그리워했을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는 이 서정주 시인의 마음에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그런 슬픔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 꽃으로 피어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너를, 나태주.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롯이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역시 나태주 시인의 이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이 그리움에서도 뚝뚝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대요. 아마도 혹시 짝사랑하던 사람한테 채웠을까요? 자기의 마음 고백을 못했을까요? 했어도 이렇게 상대방이 받아들여주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가 너를 그리워하는 건 나의 자유죠.
내 몫이죠. 나만의 것이죠.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 사람이 나를 품어주지는 못했으나 나는 너를 그리워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너가 내 옆에 없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내 안에 너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움이라는 것이 두 편의 시를 통해서도 보면 그렇게 아프고 슬픈 감정으로 다른 것 같지는 않네요. 꽃. 할머니랑 아침밥 먹고 산책했을 때 꽃들을 봤었지요. 노란색 꽃들은 아침에 활짝 피고 저녁이 되면 보라색 꽃들이 활짝 피었잖아요. 지금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보라색 꽃들이 활짝 펴 있어요. 꽃에서 할머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집 밖에 나오면 이런 조그만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에 이렇게 낮에는 오전께는 자잘한 노란색 꽃들이 폈었고요. 해가 약간 어스름하니 저갈 무렵, 석양이 저갈 무렵쯤에는 그 노란색 꽃이 지고 보라색 꽃들이 좀 폈었어요. 그래서 이 보라색 꽃에서 할머니랑 산책할 때마다 봤었던 이 꽃. 근데 이 아이는 꽃에서 할머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아이의 그 기억 속에는 점점 더 커가면서 이 아이의 기억 속에는 보라색 꽃 하면은 할머니가 떠오를 것 같고요. 또 보라색 꽃에서 어떤 그 향기를 맡아서 그 향기를 기억하면은 할머니 냄새 같아. 아마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을까. 물론 어릴 때 기억은 많이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또 그 기억들이 퇴색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의 그 꽃에 대한 어떤 보라색 꽃 할머니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은 그 할머니가 떠오르는 그 기억이 그런 감성들이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이 글은 이제 어린이 작가 정신에서 나온 동화책, 이제 구멍놀이 친구라는 제 동화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왕할머니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에 기대어 앉아서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 저 별은 모두 천사가 들고 있는 초록불이야.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가면 모두 천사가 되거든. 캄캄한 밤이 되면 천사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지켜주지. 정말요? 이 할미도 곧 하늘나라 가서 천사가 되면 우리 강아지를 제일 환하게 비춰주마. 나는 왕할머니를 꼭 안고 고개를 힘껏 흔들었어. 안 돼요, 왕할머니. 저는 별나라보다 천사보다 왕할머니가 더 좋아요. 네, 이 내용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왕할머니, 증조할머니예요. 증조할머니한테 며칠 가서 있는 동안 하고 놀 것도 없고 심심하고 하다 보니 이 증손녀가 돌담에 이렇게 제주 가면 돌담이 있죠? 돌담 사이사이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 사이로 밖을 내다보면서 어떤 상상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 상상놀이를 한 거를 증조할머니한테 뛰어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왕할머니랑 구멍놀이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얘는 이제 일정이 끝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던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돌담에 조그맣게 나 있는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그 구멍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왜일까요? 그래요.
왕할머니랑 놀았던 구멍놀이가 생각이 났어요. 좋은 감정이었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아무리 이 아이가 구멍놀이 했던 기억을 잊었을지라도 이 구멍을 통해서 바라봤던 어떤 그런 증조 할머니하고의 어떤 그 즐거운 그런 감정, 따뜻했던 감정, 어떤 그런 감성들이 녹여져 있어서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구멍을 어떤 아이는 그럴 거예요. 구멍을 보고 나 구멍에서 벌레가 나올 것 같아. 저 구멍 속에 혹시 쥐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는 그렇게 잘할 것 같지 않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 그리움은 꽃으로 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방법 중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리움이 꽃으로 피어날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또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서 이제 뭐 맛있는 거를 먹는다? 그러면은 야,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억에, 그 사건에 스토리를 입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놀러 왔는데 야, 비록 밖에 비는 오지만 비 오는 날 우리가 여기 이렇게 가게에 들어와서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정말 맛있구나. 어떤 스토리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입혀줬을 때 그 아이나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그 추억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내 안에 쌓이는 거죠. 어디 어떤 뭐 여행지를 가서도 그 여행지에 가서 야, 저기 봐라, 저 산 진짜 멋있다. 뭐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한테는 좀 구체적으로 그 아이의 어떤 그 감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줄 수 있는 것들을 부모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기로 쓰면 더욱더 좋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일기도 그래요. 어느 날 오래전에 저는 이제 일기를 참고적으로 쓰지는 않는데 물론 어릴 때 썼지만 다 없어졌죠. 근데 이제 수첩은 보관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메모했던 그런 아주 오래된 수첩을 보면은 내가 이때 이랬구나. 이때 그래, 맞아. 내가 내 기억 속에서는 잊고 있었지만 이런 때가 있었어. 이 시절 정말 좋았어. 정말 그때 누구 보고 싶다. 너무 그립다. 어떤 이렇게 이제 그리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정말 예쁜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움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의 정통이라 생각하고 적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어느 날 살다 보면 먼 날 그것들이 몽실 피어올라서 그 그리움의 꽃이, 이 꽃은 노란색 꽃, 저 꽃은 보라색 꽃, 이 꽃 냄새는 향기롭고 이 꽃 향기는 또 새콤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아름다운 꽃으로 그리움이 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 그림에 대한 거를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시게 되면 그리움에는 어떤 그 색깔, 뭐 보라색 꽃, 진짜 할머니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또 쭉쭉 빨아먹으면 입술이 빨개지는 달콤한 아주 달콤한 그런 사탕 맛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그리움에 대한 씨앗들이 녹여져 있는 책이라 어른들이 보시기에도 아이들이 보시기에도 그리움을 어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치기 전에 제가 저희 손자하고 그 이태리 포플러 나무 요정 할머니 요정 어디 있어요? 하고 저희 손자가 이태리 포플러 나무 밑에서 저를 부르는 영상이 있어요.
그 제가 아주 좋아했던 이태리 포플러 나무인데 그 포플러 나무의 특징은 잎도 컸지만 잎이 좀 도톰해서 바람이 불면 싸르락 싸르락 차르르 차르르 소리가 아주 멋있게 났던 그런 나무인데 저희 손자하고 그 나무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나무 요정 놀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한국에 왔는데 그 이후에 저의 손자가 그것을 기억하고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손자의 어떤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